소변 색깔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 10명 중 8명입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통증도 없이 그냥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석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으시도록 제가 콩팥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중에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것들. 콩팥을 살리는 음식과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습관까지.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다. 콩팥을 집에 비유하자면 하수 처리장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하수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해 내보내는 역할이죠.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독소, 요산, 노폐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는 다시 흡수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빈혈을 막아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호 균형을 정밀하게 맞춥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의 기준치를 넘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가 더럽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뇌, 뼈, 혈관 전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75% 이상 손상돼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75%입니다. 4분의 3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에 침묵의 장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가 3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7%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뇨입니다. 콩팥에서 나빠지는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에서 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 당분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 높은 당분이 콩팥 혈관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콩팥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빽빽하게 얽혀 만들어진 장기입니다.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도 안 되는 혈관들이 수백만 개나 있어요. 이 가느다란 혈관이 높은 당분에 오래 노출되면 조금씩 굳어가다가 결국 막혀버립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콩팥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가해지는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집의 낡은 수도관에 수압을 너무 세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서서히 손상되다가 결국 터집니다. 콩팥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에 오래 노출될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좁아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이미 20% 정도 기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뇨나는 고혈압이 겹치면 촉도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진통제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진통제들이 콩팥으로 많은 혈류를 줄입니다. 콩팥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콩팥 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콩팥 기능이 2.7배 빠르게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7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신 것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콩팥 상태를 집에서도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화장실에 가신 다음에 변기를 한번 내려다보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조금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품이 빽빽하게 생기고 5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단백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빛이 돈다면 혈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 특히 아랫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이 굵어진 느낌이 들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눈주위 부종이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 모를 극심한 피로입니다. 아무리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눕고 싶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독소가 몸 안에 쌓이면서 온몸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옵니다. 이 2가지가 겹치면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 못하면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오려 하기 때문에 가려운 겁니다. 5번째는 입맛 변화와 부역감입니다. 갑자기 음식 생각이 없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입에서 금속 맛이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콩팥이 칼슘과 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킵니다. 매일 밤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시는 분들은 한번 콩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숨이 차는 것입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숨이 가쁘다면, 누웠을 때 숨이 불편해서 베개를 높이 베어야만 잠이 든다면 이것은 폐에 수분이 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수분 배출을 못하면 폐 주변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7가지가 많으시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거품 소변, 아침 부종, 이유 모를 피로. 이 3가지만 평소에 관찰하셔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것들 중에서 콩팥을 해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물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국이나 찌개를 빼면 식탁이 허전하죠. 그런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밥을 먹고 반찬을 드시면 하루 권장량은 가뿐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잘 못 느낍니다. 국이 펄펄 끓을 때 한 모금 드셔보시면 별로 안 짜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식혀서 드셔보시면 엄청나게 짭니다. 그 짠 국물을 매일 뜨겁게 드시면서 짜지 않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끊임없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이 뭔지 아세요? 식사할 때 국물을 반만 드시는 겁니다.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만 반 남기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콩팥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은퇴 교수 오성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30년 넘게 강의하셨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챙겨보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4구체, 여과율이 55까지 떨어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이니 절반 가까이 손상된 것입니다. 오성준 어르신이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에 물어보셨는데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탕 종류를 드시면서 국물을 늘 남김없이 드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국물을 끊으십시오. 오성준 어르신이 반신반의하면서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4구체 여과율이 55에서 64로 올랐습니다. 9포인트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회복은 기대 이상이라고 하셨답니다. 오성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시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것들,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농축 영양제들을 처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콩팥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몸에서 쓰고 남은 것들을 전부 콩팥이 걸러서 내보내야 합니다. 공장에 갑자기 주문이 2배, 3배로 밀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과부하로 망가집니다. 콩팥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담당 의사의 처방 없이 어떤 영양제도 건강보조식품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것 외에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 사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릎이 하고 허리가 아프면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사다 드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찜질을 해보십시오. 가볍게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스트레칭은 해보십시오. 이것으로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진통제를 최소 용량으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말을 들으시고 프로틴 파우더나 단백질 보충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농축 보충제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콩팥이 전부 걸러내야 합니다. 하루에 드셔야 할 단백질이 체중 1kg당 0.8g에서 1g이면 충분합니다. 두부 반모에 계란 2개면 이미 상당량이 됩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5번째는 과음입니다. 술을 드시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탈수가 되면 콩팥이 걸러낼 혈액이 진해지고 콩팥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보통 술안주가 짜잖아요. 나트륨 과다에 탈수까지 겹치면 콩팥은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꾸신다면 국물을 줄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콩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당분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3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보존율이 23% 높았습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거의 차이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사과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먹어온 과일이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적해서 대변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먼저 독소를 처리해 주니까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공장 앞에 창고 직원이 미리 불량품을 걸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는 딱딱해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하는데 그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콩팥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껍질에 칼륨이 많으니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째는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십니다. 양파가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양파는 칼륨 함량이 과일에 비해 낮아서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양파 반 개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날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이 3가지 과일과 채소를 드실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통째로 씹어서 드십시오. 주스로 갈아 드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급격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치솟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블루베리도 사과도 양파도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입니다. 자고 나면 몸 안에 수분이 줄어들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이 일을 시작하면 부담이 큽니다. 미지근한 물 1컵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이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셨거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수분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하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또 체중이 줄어들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에서 천천히만 걸으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탁에서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큰 그릇에 국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드시게 됩니다. 작은 종지에 국을 담으면 양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다 드시고 싶어도 양이 적으니 나트륨 섭취가 줄어드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물 1컵, 20분 걷기, 작은 국그릇.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아주 소중한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무료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과 단백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미 납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분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70%가 안 됩니다. 10명 중 3명이 무료 검사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콩팥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로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셨으면 이달 안에 꼭 받으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나오거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이 세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1. 국물을 줄이십시오. 2. 매일 조금 걸으십시오.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부산의 오성준 어르신도 결국 이 원칙으로 콩팥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밥심 하나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몸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십시오.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싶으십니까?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싶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4시간을 보내는 투석 대신 건강하게 일상을 즐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셨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국물 그릇을 반쯤 남겨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미지근한 물 1컵 더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콩팥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